첫 번째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함수의 극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책이 안에 보시면 뭐 짧게 내용 나와 있고 문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해야 될 설명들을 일단 먼저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설명들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완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할게요.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졸지 마시고 첫날인데 설마 졸진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입니다. 새롭게 배우는 기호가 하나 있거든요. LIM이에요.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를 오늘 처음으로 배우게 될 텐데 수학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 아니고요. 영어로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자면 한글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래요. x가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a로 갈 때 fx는 b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용화급 써놓고 한국말로 되게 많이 했죠. 다시 그냥 있는 기호 자체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x 화살표예요. 이거 x 화살표 a거든요. x가 a가 되어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fx는 b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시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x가 a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fx는 b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fx가 b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추세를 살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x와 fx는 일종의 함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의역이 변해갈 때 fx란 치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정의역 x가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점점점 가까워져 간대요. 그랬을 때 fx라는 녀석이 b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대요. 수렴이라는 건 이제 뭐 수학에서 수렴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국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여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개의 정의역이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치역인 fx들이 점점점 b라는 값에 가까워져 가요. 모여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수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요점 x좌표를 a라고 봅시다. 편의상. 그럼 이제 요점의 y좌표를 b라고 볼 거라는 건데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를 그림에다 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편의상 x축을 그립시다. 이게 그냥 상관없지만 x가 a에 가까워져 간다는 건 약간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정의역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 약간 동영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점점점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fx의 값, 뭐 손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죠, 여기.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가냐면 b에 가까워져 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쳐다보면 x가 a가 되어 가면 fx는 b가 되어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x가 점점점 a가 되어 간대. 지금 제가 아주 절묘하게 요 a, b라는 점은 가린 거예요. 안 보이게. 그림이 이렇게만 딱 보고 x가 a가 되면 fx가 뭐가 될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b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x가 점점점 a가 되어가면 fx는 b에 가까워져 가겠지 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극한이란 이야기예요. fx란 치역이 점점점 b에 가까워져 간대. b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a로 갈 때 fx는 b에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림 하나만 더 그려서 얘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녀석이에요.
얘도 y는 fx를 그래프를 그린 건데 요점 x좌표 a, 얘를 b, 얘를 c라고 보자고요. 이거 쓰고 갈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서도 보자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얘도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그때 fx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무엇이 될 것처럼 보여요? b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물론 실제로 a를 대입하면 b가 아니라 c가 나온대요. 그걸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긴 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라고? 약간 가려놓고 추세를 보는 거라고요. x가 a가 되어 가면 fx가 무엇이 될 것처럼 보이냐면 b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물론 실제로 까꿍 c지만 가리고 보면 b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fx라는 녀석이 b가 될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a를 대입했을 땐 c가 나오겠지만 극한이라는 건 a를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a가 되어 가면 fx가 무엇이 되어 갈까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요 기호 다시 볼 텐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 같은 거 보시면 이 기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항상 x는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라고 되어 있어요. x가 a는 아니야. a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다고요. a를 대입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a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말이 된다고. a를 대입하는 건 아니라고요. a에 가까워져 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니 그걸 수렴한다. 그리고 요걸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꼭 다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좀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서 요 기호에서 생략되어 있는 건 뭐라고 했냐면 A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꽤나 중요한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요 등호의 개념인데 등호. 원래 수학에서 등호라는 건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보면 A에 가까워져 가면 B에 가까워져 간대. 그럼 실제로 fx가 딱 B에 도착한다는 뜻일까? 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건 B에 도착하는 게 맞지만 이건 B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호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fx랑 B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라는 뜻으로 등호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등호는 앞에 있는 요 리미트하고 합쳐져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렴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나 추세를 보는 거라고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호 꼭 fx가 b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fx가 b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b에 가까워져 가기만 하면 그냥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3개입니다. 혹시 막 자리 좁은데 왜 자꾸 그리나요 하지 마시고요. 3개까지예요. 하나만 더 그려보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얘도 똑같이 극한을 한번 살펴볼 건데 x가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대요. 그럼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b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a가 되어갈 때 fx는 b가 되어갈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랑 다른 건 뭐냐면 x가 a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건 제가 지금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만 그렸는데 x가 a가 되어간다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a보다 더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이 되어간다는 건 2.9, 2.99, 2.999, 2.9999도 있지만 3.1, 3.01, 3.001, 3.0001도 있잖아요. 즉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것도 있다고요.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거 싹 가리고 보면 어쨌든 x가 a가 되어가면 fx는 b가 될 것처럼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딱 가리고 보면 x가 a가 되어가면 fx는 b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얘는 이걸 가리고 보면 x가 a가 되어갈 때 fx는 c가 되어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앞에 있는 거 두 개와 다르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 큰 쪽에서 가니에 따라서 얘는 fx의 목표하는 지점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목표하는 지점이라는 건 요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한값.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져 가면 fx는 b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데 x가 a보다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면, 즉 큰 쪽에서부터 다가오면 fx는 c를 목표로 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얘는 한꺼번에 퉁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b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 돼? b인 거야? c인 거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왼쪽에서는 b이고 오른쪽에서는 c인데 그럼 b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b랑 c를 가운데라고 해야 돼?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값이 없다는 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왼쪽에서 오는 건 b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건 c를 향해서 가니까 모여들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한다는 건 하나로 모이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다 발산이에요. 수렴의 여집합이 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발산하는 케이스고요. 그럼 여기 써있는 이런 애들을 지금 제가 왼쪽, 오른쪽 혹은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네들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글로는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좌극한이라는 거 이제 왼쪽 편에서 다가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가 a로 가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라는 의미로 a 뒤에다가 부호를 붙여요. 옛날 책에서는 이제 요거 빼기 0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뒤에 빼기 0이라는 건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잘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a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그 부호인데 뒤에 있으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fx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우극한은 x가 a보다 큰 쪽이니까 플러스 또는 플러스 0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즘엔 0은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다시 이리로 와서 보면 얘는요. 좌극한이 왼쪽에서부터 다가가고 있는 건 b를 향해서 가고요. x가 a 플러스일 때 fx,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나 b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도 b를 향해서 가죠. 왼쪽, 오른쪽 둘 다 b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한 번에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도요. 마찬가지로 a-일 때 fx, 즉 왼쪽일 때도 b고요. x가 a 플러스일 때 fx, 얘도 b거든요. 좌극한도 b고 우극한도 b예요. 둘이 같은 값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x가 a로 갈 때 fx는 b다예요. 얘는 아까 없다고 했는데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어서 그랬다고요. 써보면 좌극한은 b였고요. 우극한은 c였어요. 이거 둘이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퉁쳐서 x가 a로 갈 때 fx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론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혹은 수렴한다라는 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는데 걔네들이 같은 값이야.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좌극한이 없거나 우극한이 없거나 둘 다 있어도 서로 다른 값이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값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극한을 살펴볼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한값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림 그려놓고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좀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린 지금 A로 갈 때 극한값을 찾는 중인데 자극하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긴 했습니다만 이 점들을 이어보면 결국 이렇게 생기는 화살표를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래프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이렇게 했어요. 우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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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고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냥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극한이면 이렇게 생겼고 우극한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네 둘이 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는 건데 얘는 자극한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우극한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화살표를 싹싹 그어보시면 되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x가 a를 향해서 가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요. x가 a일 때 극한값은 없어요. 왜 없다고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화살표의 끝이 다르니까. 그런데 a 말고 뭐 이런데 x좌표 d인 점이 있다고 봐요. 이 점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점에서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가 극한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건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한 점에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는 A에서 극한값이 없지만 A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점에서 극한값이 있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A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확대 하면 이만하게 그려질 거잖아요. 다시 또 화살표 이렇게 그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뭐 구간에서 뭐 이렇게 극한값이 없는 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함수 전체에서 뭐 극한값이 있네 없네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극한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빼고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본 것처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이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화살표를 그어서 극한 값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녀석은 첫 번째 녀석이요. x가 a로 갈 때 극한 값이 얼마라고요? b라고요. 이 점이에요. b.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fx에 a를 대입해보면 y값으로는 원래 b가 나오거든요. 원래. 아니 아까 x가 a가 아니라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극한값을 찾아보니까 그냥 a를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어차피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지나가는 점이야. 그냥 a 대입하면 b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화살표를 그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그냥 a를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이기도 해요. 대부분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손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곳이나 어차피 이렇게 쏙 지나갈 거잖아요? 그 점이나 같은 값이라고요. 대신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지. 이런 건 실제로 a를 대입하면 b가 아니라 c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다가 이제 a를 그냥 대입해가지고는 그 값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는 a를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좀 그래프를 그려보든가 아니면 a가 아닌 다른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힌트는 뭐냐면 말했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라는 건 그냥 식 하나로 딱 표현되어 있어. 뭐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이런 거 찾으래요. 너무 쉬운가? 이런 거 찾으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려보면 x축, y축,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뭐 물어봤냐면 x가 1로 갈 때를 물어봤다고요. 1이 어디인가 봤더니 여기쯤에 있겠지. 그죠? 여기 1이라고 보고요. 좀 이상한데? 여기를 1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져요. 화살표 양쪽 끝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하필이면 그게 어디 있다고? 어차피 요 곡선 위에 있다고요. 그럼 이때 요 목표하는 곳, 이 극한값은 여기다 1 대입해서 1,1이라는 점을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극한값이 1이야 라고 나오는데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아니라고. 그릴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대부분은 그냥 대입해서 값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그리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혹은 그래프가 문제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보고 찾아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어도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지만 막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1보다 작을 땐 누구고 1보다 클 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x가 1 이하일 땐 이렇게 생겼고 x가 1보다 클 땐 뭐 해야 되니? 그냥 x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얘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죠. 찾고 싶은 건 얘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1보다 작을 땐 x제곱 뭐야 이거 왜 이래 1보다 작을 땐 x제곱 1보다 클 땐 y는 x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화살표 그어보면 왼쪽도 오른쪽도 같은 것을 가리켜요. 요 점. 이 점은 뭐 여기다 1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1 대입하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이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면 이때는요.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녀석의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복잡하게 생긴 녀석 그릴 수 없는 거 뭐 있니?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2x 분의 3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그려봤죠? 저도 못 그려요. 안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자고. 찾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1이라는 걸 대입해서 이거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우린 지금 그릴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린다고 쳐보면 어차피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곳은 곡선 위에 있을 거라고요. 어차피.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극한값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즉 찾으라고 한 건 이거겠지만 1을 대입해보면 3분의 3이어서 1일 거야 라고 그냥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극한값을 찾는 방법은 그냥 대입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fx가 지금 우리 계속 1을 넣고 있는 중이죠.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뭐 이런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이건 너무 이상한데? x 빼기 1 이런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얘도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가 1로 갈 때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쉬운 예제를 들면 좀 그래가지고 아직 안 썼으면 바꿉시다. 이거. 분자 분모를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바꿉시다. 이거 극한값을 좀 찾고 싶다는 건데 얘도 보시면 분모에 x 들었고 분자가 2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잘하면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긴 fx라고 보고 x가 1로 갈 때 그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귀찮기도 하고요. 뭐 머리 쓰기 싫으니까 그냥 1을 대입을 해볼 텐데 1을 대입을 해보니 분모 0이 돼버렸어요. 분자도 0이 돼버렸어요. 뭐 굳이 써보자면 0분의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숫자 아니잖아요?
분모가 0이 됐다고? 분자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지. 그냥 0이라는 실수인데 분모가 0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fx가 0분의 0을 향해서 간다? 이걸 극한 값이라고 말해?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원래 극한값을 찾을 때 x가 1은 아니라고 했어요. x가 1은 아니지만 아마 그냥 1을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1을 대입한 거거든요. 그 바람에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정밀하게 얘기해보자면 분모는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0은 아니에요. 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 0이 되어가는 거야. x가 1은 아니야.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니에요. 그냥 0이 되어가는 거야.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0은 아니에요. 0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입을 했더니 0분의 0이 된 거지. 실제로 0이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라고요. 거의 0. 분의 거의 0. 이렇다는 거야. 그럼 0이 되는 이유가 무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건 x-1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자도 마찬가지겠죠. 분자에 x-1이 들어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야 손댈 거 없으니까 그냥 갈 텐데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0 된 거고 얘 때문에 0 된 거야. 대입했을 때. 근데 말했지만 거의 0이지 실제로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x가 1로 갈 때 없어졌으니까 x 얘 하나만 남게 되고요. 다시 1을 대입해보면 1이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0분의 0 그냥 대입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멀쩡한 숫자 나오면 그냥 얘가 극한값인데 그게 아니라 분모가 0이 됐어. 분자도 0이 됐어. 이런 경우라면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편의상 대입한 거지 실제로 1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0이 되도록 하는 이 범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약분을 하면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값. 그래서 이게 1이다 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저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x-1분의 xx-1인데 x가 1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죠. x가 1이 아니면 누구랑 똑같다고? x랑 똑같다고. x가 만약에 1이면요. 값이 없어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x축, y축에 y는 x처럼 생겼는데 1은 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fx 그래프예요.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1에서의 극한값 찾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화살표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죠. 실제로 1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건 상관없다고 봤지만 우리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있을 때 1,1은 가리고 보는 거야. x가 1이 될 때 y가 얼마가 되어 가는지, x가 1이 될 때 y가 얼마가 되어 가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가리고 볼 거니까 여기가 채워졌는지 뚫렸는지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이 되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찾는 건 그냥 여기다 1 대입해서 찾는다. 이렇게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0분의 0 대입했을 때 0분의 0이 되면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는 거예요. 0이 되도록 하는 범인 찾아서 약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 좀 유치한 책에서 이거 뭐라고 써 있었냐면 0분의 0꼴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석에도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제발 기억하라고. 부끄럽죠? 빨리 지웁시다. 그래서 0분의 0의 모양새면 0이 되도록 하는,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시고 다시 대입해서 찾는 거고요. 또 0분의 0이 되면 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0분의 0이 되는 것 중에 이거 남겨두고 비슷한 녀석으로 또 누가 있냐면
아, 이거 너무 또 그런데? x 빼기 1? 아니면 x 빼기 1 이렇게 할까요? 얘도요.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자면 인수분해해서 그냥 바로 약분하시면 되죠. 이게 너무 티가 나면 이렇게 하죠. 더하기 1 빼기 이러면 되겠다. 그죠? 티 안 나죠. x가 1로 갈 때 얘 찾으래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약간 곤란하게 생겼죠. 네. 그래프를 그리기가 곤란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도 안 그리는 판에 못 그리게 생긴 거니까 그릴 생각하지 않고 뭐 할 거냐 하면 대입을 해볼 텐데 대입해 보니까 분모 이 루트 어디 갔어? 루트예요? 대입하면 분모 0 돼야 돼요? 분자도 0이 돼버렸죠? 루트 2 빼기 루트 2 0 분의 0 됐거든요? 이것도 0 분의 0이다 라는 말이에요. 0분의 0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좀 거시기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뭐 얘처럼 생겼어야 인수분해라도 하지 이건 무리식이고 1차식인데 뭘 인수분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어쨌든 x-1이라는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약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힌트는 뭐냐면 여기 루트 있다는 거예요. 루트.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유리화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x-1이라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약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화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겠죠? x 더하기 1에서 2 뺄 거고요. 분자는 x-1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얘 때문에 0 되는 거고 얘 때문에 0 되는 거예요. 0이 되도록 하는 범인 찾았으니까 약분하시고 다시 1을 대입한다고요. 대입해보면 이거 루트 2 얘도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구나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리화 하고 약분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0분의 0이라는 건 뭐 사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자는 이야기야.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자는 이야기고 혹시나 풀다가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는 숫자가 나왔어. 뭐 0분의 3이야. 이런 거면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뭐냐면 이거 유리함수예요. 점근선이 x는 1, y는 0 이렇게 생긴 거죠. 배웠죠? 유리함수 그죠? 네. 막 섞여가지고 x축, y축에 그림 그려보면 1을 점근선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는 녀석인데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 1로 갈 때 극한값이에요. 좌극하는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건 그냥 일종의 기호거든요. 엄청 큰 숫자라는 뜻으로. 값이 없어요.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작은 녀석이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표하는 곳을 숫자로 지정할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fx라는 녀석은 x가 1이 되어가면 fx의 값이 얼마가 되어간다고 얘기해야 돼? 알 수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거든요. 없다. 한글로 진짜 없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없다는 걸 꼭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1을 대입해 보니까 분모는 0이 됐고 분자는 1이 됐잖아요. 0분의 1이래. 0분의 1은 어차피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 극한값이 없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0분의 0이 되는 경우에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거 뭐예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디 있냐면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총 네 가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것도 약간 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약간 결이 좀 다르죠. 무한대로 간다고 했거든. 그냥 x가 엄청 커질 때라는 말이에요. 아이. 얘는요. x가 엄청 커진대. 얘는요. 엄청 커지겠지. 발산이에요. 이거 숫자 아니니까. 손으로 쓸까요? 발산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x축, y축에 y는 x제곱인데 x가 커진대요. 계속 커진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x가 계속해서 커져가면 y의 값도 계속해서 커져가잖아요. 목표하는 곳이 어디야? 모르지 뭐. 그냥 엄청 큰 거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건 발산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녀석, 좀 다른 녀석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이에요. 얘도 이제 유리함수인데 그림 그려보면 어때? x축, y축에 점근선이 얘는 x축이랑 y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x가 엄청 커져간대요. x가 계속 커져간대요. 그럼 fx는 얼마가 되어 가냐면 점점점 0이 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0이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자가 1이니까. 그런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가면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점점점 0을 향해서 다가가게 된다고요. 우리 그래서 왜 유리함수 할 때 배우잖아요. 점근선이라고. 점차 근접하는 거죠. 가까이 간다고요. 실제로 닿진 않지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가 엄청 커지면 x분의 1은 비록 실제로 0이라는 값에 닿진 않지만 0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모만 커지면 숫자 전체는 작아질 거니까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 이런 걸 계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유리함수예요. 얘도. 물론 그림을 그리자면 그려볼 수는 있을 텐데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우린 이제 그냥 산수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해보자면 이런 건데요. x가 무한대로 간대. 분자 분모 따로따로 보면 분자는 계속 커지겠죠. 무한대로 가요. 분모도 계속 커지겠죠. 무한대로 가요.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건 숫자가 아니죠.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닭분의 닭이라고 치킨분의 치킨?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무한대라는 건 수학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어떤 값을 갖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이유가 무언가 하고 봤더니 분모에 x 1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있는 x 1차 이거로 분자 분모를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x로 나누기를 해버리자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분자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분자 분모를 x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얼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1이 되어가는 거예요. 분자는 얼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2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1분의 2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2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지 않겠니? 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유리함수니까 우리 그릴 수 있잖아요. x축, y축에 점근선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그리고 0 대입해보면 0, 마이너스 3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x가 계속 커져가면 요거 따라가겠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점근선 2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극한값이 2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유리식의 경우에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제곱 더하기 3x분의 4x제곱 마이너스 7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분모 계속 커져요. 분자도 계속 커져요. 커지는 이유는 x 2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x 2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분자 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누기를 하는 거지.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x분의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4 마이너스 x 제곱분의 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분모는 1이 되어 가고요. 분자는 4가 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건 1분의 4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개만 더 예를 들어서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x 세제곱 더하기 3x 분의 4x제곱 빼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볼 텐데 요거랑 다른 건 이제 분모의 차수만 달라요. 얘도 분모 자체는 무한대가 되고요. 분자 자체도 무한대가 되거든요. 무한대가 되는 이유 분모를 살펴보면 x3승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분자 분모를 x3승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 분의 3이 되고요. 분자는 x분의 4 빼기 x세제곱분의 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분모는 1에 가까워져 가요. 분자는 0에 가까워져 가요. 그럼 극한값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1분의 0이란 이야기죠. 즉 0이다 라는 말입니다.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x가 엄청 커질 건데 얘 2차고 얘 3차거든요. 차수가 분모가 더 크잖아요. 더 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본이 얘였는데 분자가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0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보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훨씬 빠르게. 세제곱이니까. 한 10 정도만 생각해도 1000분의 100이고요. 10억 정도 생각하면 셀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무한대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 중에 분모가 더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 났죠? 반대로. 얘는요. 이거 계산해 보나 마나. 그래도 처음이니까 합시다. 무한대 되고요. 무한대 되는데 분모 2차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분모는 1이 되죠. 분자는 무한대가 돼요. 1분의 무한대래. 뭔 얘기야? 분모 가만히 있는데 분자 혼자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커지겠지. 발산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책에선 뭐라고 보통 정리를 해두냐면 이렇게 두고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녀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산하기 전에 원래식을 쳐다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 최고차의 차수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수가 같으면 둘이 비슷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비율로 커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더 빠르게 커진다는 거니까 0이 되어 갈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엄청 큰 숫자가 돼버릴 거니까 발산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수를 비교하는 것이고 계산할 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껍데기만 가져가자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얘기하자면 결국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차수가 같으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쩌리로 없어져요. 다 0으로 없어질 애들이거든요. 이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치 x제곱이 약분돼서 4라는 값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최고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보다 낮은 차수는 어차피 0으로 없어질 쩌리들이기 때문에 최고차만 쳐다보면 되고 그래서 이 앞에 개수의 비를 가지고 극한값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나머지 차수가 더 큰 쪽이 있으면 그 큰 쪽 따라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교과서에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 내신할 때 아마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겠지만 교과서에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 최고차의 개수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 가지고 설명해요.
이거 제가 여기다 굳이 옆에 한 줄 더 써가지고 계산했잖아요. 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혹시 머리 한켠에 공간 있으시면 얘도 좀 같이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거고요. 한 두어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 더는 뭐냐면 요거는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뺀다고 볼 거예요. 빼기 x.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긴 한데 이 쳐다보면 요거를 빼는 중이거든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얘만 쳐다보면 엄청 커지겠죠? 또 얘만 쳐다봐도 또 엄청 커지겠죠? 근데 그 둘 빼라고 했거든. 근데 이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거를 빼면 엄청 클까 엄청 작을까 아니면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봐서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좀 전에 했던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책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녀석을 좀 차용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건데 마치 분모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 플러스 달려있는 녀석을 분자 분모에 하나씩 다 끼워 넣을 거예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도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요. 그럼 뭐 분모는 손댈 거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겠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다고요. 그럼 분자 쳐다보면 뭐 됐다는 이야기냐면 그냥 x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한번 더 씁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요거 하나 곱하고 났더니 어떤 꼴로 바뀌게 됐냐면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고 있으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거랑 엄청 큰 걸 더했으니까 당연히 엄청 크겠죠. 그죠? 엄청 큰 거 분의 엄청 큰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분자는 1차고요. 분모는 요거 1차 더하기 2차처럼 생겼지만 루트 안에 들었으니까 얘도 1차인 거지 사실상. 그죠? 그래서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최고차의 차수가 둘 다 1차, 1차니까 1차보다 낮은 차수는 다 쩌리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분한다 치면 얼마란 이야기예요?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죠. 1 더하기 루트 1 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아니면 얘도 이 방법대로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분자 분모를 x로 나누기를 하시면 1 더하기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x제곱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분자도 1이 돼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눈 건데 루트에서 제곱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없어질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제 요 과정은 이제 하다 보면 좀 귀찮아질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얘도 결국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 항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그 극한값 계산하는 유형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 지금 제가 문제를 막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한 비슷한 거 할까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됐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좀 어떻게 얘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1을 대입해 보잖아요. 이건 지금 0분의 1이에요. 이상하죠?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얘는 0이죠. 그래서 0분의 1이랑 0을 곱하고 있는 건데 이 0분의 1을 책에서 보통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0분의 1이니까 그냥 엄청 큰 거라고 보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식을. 근데 말했지만 얘를 무한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 0분의 1이었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럼 다시 책에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했지만 얘는 식만 다시 정리하면 그냥 0분의 0꼴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0분의 1 곱하기 0꼴이야.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했지만 무한대인 이유는 0분의 1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다 라는 말이에요. 0분의 0꼴이래. 뭐 하라고? 부끄러운 짓 하라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고요. 1 대입해서 0 되는데 분모는 보이죠? 범인이 보이거든요. 근데 분자는 대입해보면 0이 되는 건 맞는데 x-1이라는 인수 자체는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잘 안 보이죠? 그거 찾아야죠. 뭐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통분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분자 통분해 보면 2x 더하기 1이고요. 2에서 x 더하기 1을 빼래요. 여기에 보시면 x-1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요거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보기 불편해서 x-1에다가 2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여기 있는 분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뽁뽁 약분 될 거고 1 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값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산수 맞게 했죠? 네. 그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는 그냥 0분의 0꼴이더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건데 잘 안 보이니까 뭐 통분을 하든지 유리화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가지고 약분하세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예제 이용해서 일부러 문제를 좀 풀었는데 책에 있는 거 잠깐 보고 가죠. 좀 설명할 게 더 있긴 하지만 책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극한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이건 요 기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x가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면 fx가 대문자 a에 가까워진대요. 그걸 수렴한다. 극한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아까 썼던 거 필기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건 대입이라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 있는 거예요. 대입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입하는 게 첫 번째인데 써 있다시피 대입해서 탈이 나면 다른 생각을 하자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0분의 0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 한다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고요. 혹은 뭐 유리화해서 약분할 수도 있고요. 통분하고 약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약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거죠? 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라고요. 아까 했던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결론만 써 있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같으면 그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분모가 더 크면 0 되겠죠.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얘는 이제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발산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뭐 다른 거 없고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나와 있는데 얘는 유리화해 보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보시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무한대고 요거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둘을 빼고 있대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몰라요. 이게 상식적으로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큰 거랑 큰 거 더했으니까 크겠지. 큰 거랑 큰 걸 곱하면 엄청 크겠지.
근데 큰 거에서 큰 걸 빼면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큰 거 나누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얘는 큰 거에서 큰 걸 빼고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서는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 유리화 하듯이 분자 분모에 더하기로 연결된 걸 곱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거 예제네요. 됐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극한값 이야기하면서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잠깐 보고 가면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극한 설명하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죠? 책에 나와 있길 여기 나와 있어서 하는 건데 x가 a 플러스래요. 이건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고요. x가 a 마이너스래요. 좌극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값이어야 한꺼번에 퉁쳐서 극한값이 b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양쪽으로 화살표 다 있다는 건 상동, 둘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 그 소리라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같은 값이야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이거 만족하면 얘고요. 이거 만족하면 얘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렸던 거랑 비슷하죠. 점점점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아까는 이제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설명했는데 얘는 점이 점점점점점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비디오처럼 굴려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하고 몇 시니?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책에는 없지만 필요한 설명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던가 뒤에 나와 있는 뭐 미정계수 문제 아니면 좀 특별한 함수, 가우스 함수 같은 거.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당장 극한이랑 별로 상관없지만 그 이야기도 잠깐 할 겁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